자, 교과서 114페이지 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모든 괄호를 풀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2항에서 정리를 해서 2차 방정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차례대로 지금 우변의 괄호를 모두 풀고 그런 다음에 모두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자,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지금 좌변의 괄호를 모두 풀고서는 왼쪽으로 이항시킵니다. 2x제곱 플러스 2x는 3 플러스 2x제곱. 양쪽에 똑같이 2x제곱이 있어서 서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x-3은 0. 네, 2차 방정식이 아니죠. 1차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그 자체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이 됩니다. 자, 리을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리을은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2번. 주어진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의 조건을 구하세요. 자, 우선은 아까처럼 모두 괄호를 풀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자, 이 주어진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요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겠죠. 따라서 a는 4가 아니다 라는 것이 주어진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3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요 모양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은 우선 모두 전개해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야겠죠. 해봅시다. 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죠. 자, 왼쪽으로 다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 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요 녀석이 둘이 같다고 하니까 따라서 p는 3, q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해 봅시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한번 해를 구해 볼게요. 자, 우선은 x가 먼저, x가 0일 때 이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x 대신 0을 대입해서 얘가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x에다 0을 대입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0 플러스 3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x는 0은 해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대입해 줍니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3은 0이 참이네요. 그러면은 x는 1은 해가 됩니다. 하나 더 x는 2를 대입해 보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이 아니네요.
자, x는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3.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0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x는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플러스 3은 요거를 계산해 보면 3,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 얘는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네요. x 자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5 되는 거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요거의 해는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다 전개를 해주고 왼쪽으로 이항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는 x, x제곱 마이너스 6x는 0. 인수분해 해주면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6. 다음 3번 요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2,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지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될까요? 얘를 한번 1, 2로 둬볼게요. 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면 2의 곱이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해서 플러스 1이 되고 그것이 바로 x항의 개수가 되네요. 자, 밑에를 조금만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2x-1, 3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2x-1이 0 또는 3x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차 방정식 풀듯이 요거를 구해주시면 x는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괄호를 풀고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0은 0. 자, 곱해서 플러스 30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5가 0이거나 또는 x-6이 0일 테니까 x는 5 또는 x는 6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얘가 근이 된다는 것은 x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참이 되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잘 정리를 해주면 k는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k 값을 구하는 게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다른 한근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k를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2, 1, 5를 만들려면 3, 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아까 주어진 게 요거였으니까 다른 한근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정리하세요. 자,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우선 이렇게 맨 처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 우리 얘를 한번 요 왼쪽 좌변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6입니다. 근데 그 두 근 중 음수인 근을 a라고 한다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에다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4x 그 다음에 6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은 0이고 얘를 근의 공식에다 넣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를 해봐 주세요.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은 20이니까 2 루트 5.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약분까지 해줍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문제 8번에서 중근을 가지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x는 2 또는 x는 4가 되므로 얘는 중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 분수 부분이 좀 우리가 풀기가 어려우니까 양쪽에다 똑같이 4를 곱할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왼쪽이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어떻게? x-2의 제곱은 0. 따라서 x의 해는 우리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2라는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근의 공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플러스 4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중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리을은 한번 10을 곱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10을 곱했더니 9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25는 0 곱하기 10 해도 어차피 0이니까 얘는 3x 잠시만요. 얘는 3x의 제곱이 되고 얘는 5의 제곱이 되는데 3x와 5를 곱해서 2배 한 것이 가운데 x의 개수가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3x 플러스 5의 제곱은 0. 따라서 x의 해는 마이너스 3분의 5고 얘는 역시 중근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지금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수항이 9인 걸로 봐서 제곱해서 9가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x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꼴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선 얘를 전개를 먼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즉, 2 곱하기 2n-1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고 2n-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므로 자, 2m은 이걸 잘 정리하면 따라서 m은 2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m은 2만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보면은 주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먼저 떠오르죠? 자, 이걸로 한번 식을 세워 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제곱은 4루트 5의 제곱. 얘를 잘 정리해주면 2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 2로 나눠줄까요?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2는 0이 됩니다. 자, 곱해서 마이너스 32 더해서 4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8이 있겠죠. 그래서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8인데 a가 마이너스 8이면 길이가 음수가 나와서 안 되고 따라서 a는 4만 여러분들이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직각삼각형 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므로 우리가 식을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4 루트 5의 제곱과 같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썼고요. 우선은 다 전개를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줘야겠죠. 자, a 플러스 4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뒤니까 8a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a제곱은 4 루트 5를 제곱해주면 16 곱하기 5가 되니까 80이 되겠네요. 자, 동료한끼리 계산하고 이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이니까 두 개니까 2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그리고 우변에 있는 80이 좌변으로 이항해야 는 0 꼴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으로 좌변으로 이항하고 는 0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16 마이너스 80을 계산해 보면 2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64는 0.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앞에 붙은 개수들 2, 8, 그리고 상수항이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우리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좀 더 계산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2는 0으로 네, 숫자가 좀 작아졌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32,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두 개의 정수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는 a제곱이니까 a 하나씩 가져가면 되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32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려면 84, 32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해서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4에 붙어야겠네요. 그러므로 인수분해 결과는 a 플러스 8 곱하기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 a 값은 a는 마이너스 8 또는 a는 4가 되는데 우리 a는 길이죠.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하므로 답은 a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맞았나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11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은 0을 x 플러스 n의 제곱은 n꼴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 꼴이 어떤 꼴인가 봤더니 네, 완전 제곱식 꼴이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제곱으로 끝나는 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봐야 우리가 m과 n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형할 때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우선은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기는 일이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8x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x의 개수가 현재 8인데 8의 절반은 4, 그리고 4의 제곱은 16. 그러므로 양변에 16을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16을 더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부러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었으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가로 열고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건데 자, 첫 번째 항은 x제곱이니까 x,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자, 맨 끝에 상수항이 16이라는 걸 봐서는 4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6 계산하면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x 플러스 m 제곱은 n꼴로 됐으므로 우리가 m이 얼마고 n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m이 4고 n이 15가 됐네요. 그래서 결과를 답을 써주면 m은 플러스 4, n도 15가 되도록 써주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3의 제곱은 5의 해중 1차 부등식 x 플러스 5가 3x 플러스 7보다 작은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우선은 x 값을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x 값을 한번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형태가 x 플러스 3의 제곱은 5, 즉 완전 제곱식은 상수 숫자 형태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개할 게 아니라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하겠죠. 그러므로 x 플러스 3의 제곱이 오니까 결국은 x 플러스 3은 5의 제곱근이라는 의미이므로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x는 자, 플러스 3 이항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값만 필요한 거니까 자, 플러스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 이렇게 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해가 1차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는 해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1차 부등식도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1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플러스 5는 3x 플러스 7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x를 x를 좌변으로 옮겨보고 여기 5를 우변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x 그리고 7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는 2보다 작게 되고, 우리 이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겠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우리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도 바뀌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아까 구했던 해 있죠? 여기 구했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므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죠? 네, 그러므로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 이것만 만족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답 맞았나 확인해 보세요.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2분의 3 뿔마 루트 n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의 생긴 모양을 봤더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2를 한번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과연 m과 n이 얼마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근의 공식 설마 아직까지도 외우지 않은 학생이 있는 거 아니죠? 근의 공식 한번 써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었죠. 자, 이 공식에 대입을 할게요. 현재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a에 해당하는 거는 x제곱이 1이죠. 그래서 a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m이 되고요. 그리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x는 2a니까 2 곱하기 1은 2. 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m. 불마 루트 b의 제곱이니까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써지겠네요. 자, 루트 안에를 좀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m 불마 루트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값이 바로 문제에서 이거랑 같다라고 했죠? 결국 이거는 2분의 3 뿔마 루트 n과 같아야 돼요. 이게 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딱 봐도 m이 우선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m이 플러스 3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m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m이 3이니까 m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m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으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n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러므로 n은 m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 더하기 8은 17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m 플러스 n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답을 구합시다. m 플러스 n은 그러므로 마이너스 3 더하기 17 계산해주면 14가 되도록 되겠네요. 자, 맞았나 확인해 보세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 x에 5를 더하여 제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x를 더하여 2배를 했는데 결과가 같았다. 이때 x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식을 여기 문제에서 써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x에 5를 더하여 제곱해야 할 것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x에다가 5를 더하고 제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x에 5를 더하여 2배를 하였다. 자, x에 5를 더하여 2배를 하였다 식으로 표현해보면 x 더하기 5한데다가 2배니까 곱하기 2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같았다. 그러므로 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x값을 구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우선은 좌변을 전개를 하도록 할게요. 좌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자, 우변도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면 2x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풀려면 어쨌든 는 0 형태로 돼야 되니까 우리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자, 이항에서 계산하면 x제곱 더하기 10x 그리고 마이너스 2x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8x로 바뀌었죠. 자, 25에서 마이너스 10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5는 0. 자,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죠.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 x값이 수니까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겠죠. 자, 곱해서 15 더해서 8이 되려면 두 개의 정수 뭐가 있나요? 네, 3, 5, 15. 3하고 5가 있는데 네, 3하고 5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그대로 인수분해 결과를 써볼게요. 자, 그럼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는 0. 자, 그러므로 이거를 0이 되게 하는 x값 해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x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뭐 자연수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결국은 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가 전부 다 답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전부 두 개 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초의 높이가 네,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야구공이 처음으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1m인 지점을 지날 때 야구공이 몇 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2차 식의 의미가 높이죠, 높이. 높이라고 했으니까 t는 초고요. 높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21m인 게 몇 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방정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1이 결국은 21이 되는 t값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21부터 이항을 해서 좌변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5t 제곱 플러스 25t 자, 마이너스 21로 넘어와서 플러스 1가 만나니까 마이너스 20은 0.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봤더니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5의 배수고 하니까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주면 여기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렇게 방정식이 좀 더 숫자가 작아져서 계산하기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죠. 자,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두 개의 정수 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는 t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인수분해 결과도 쓸게요. t-1 곱하기 t-4는 0. 자, 이걸 0 되게 하는 t값은 결국은 1 또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은 한 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야구공이 처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친 게 몇 초, 21m가 되는 지점, 처음이 언제냐라고 했으니까 답은 1초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세로 네, 30m, 24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십자가 모양의 길을 만드는데 길을 제외한 넓이가 520제곱미터가 되도록 하려면 얼마로 길이의 폭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x값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x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값을 먼저 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x값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네, 길이의 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길이의 폭을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의 폭을
x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을 제외한 나머지의 넓이가 520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을 좀 약간 평행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 길을 평행 이동해 보면 여기 x만큼 이쪽으로 가고 또 이거 이쪽으로 평행 이동,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세요. 길을 십자가 길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이만큼 x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넓이가 이제 520이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30이었는데 x만큼 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는 가로 길이는 30-x가 되고요. 자, 세로는 원래 24였는데 x만큼을 빼은 나머지니까 24-x가 되겠죠. 그리고 30-x 곱하기 24-x는 바로 520이 된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대로 식을 세워볼까요? 아까 방금 그림에서 그린 대로 우리가 가로는 30-x가 되고요. 길이 x만큼 뺐으니까. 그리고 세로는 24-x. 그리고 넓이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520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줘야겠죠. 우선 30 곱하기 24 하면 7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30x니까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30x 더하면 마이너스 5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곱해주면 플러스 x제곱은 52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식을 좀 더 520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는 0꼴이 되게 만들게요. 그리고 x제곱이 앞으로 와서 좀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쉽게 식을 정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4x 그리고 720이 마이너스 520과 만나서 계산되니까 계산해보면 플러스 200이 되겠네요. 720 마이너스 520이니까 플러스 200은 0. 520 이항했으니까 0만 남았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어차피 x는 네, 길이라고 했으니까 폭을 자, 곱해서 200 더해서 마이너스 54가 되는 두 개의 정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50 곱하기 4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정수는 50이랑 4가 되고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54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곱했을 때 플러스 200, 더했을 때 마이너스 54가 되죠. xx 하나씩 나눠 갖고. 그러므로 인수분해 결과는 x-50 곱하기 x-4는 0. 자, 이게 0 되게 하는 x값은 50 또는 x는 4인데 자, 우리가 잘 볼까요? 지금 현재 가로가 30, 세로가 24인데 폭이 50일 수가 없죠. 그쵸? 길이 더 원래 있던 것보다 폭이 클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답은 네, 4m가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원모양의 피자 반죽에서 반지름 길이를 늘렸더니 처음 원 넓이보다 63파이 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몇 cm만큼 늘렸는지 구하시오. 자, 우선 첫 번째 x값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죠. x값은 늘린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늘렸다 그러면 이만큼을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그래서 x는 느린 길이, 네, 반지름 느린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늘린 넓이를 해서 원래 넓이를 뺐더니 63파이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 그대로 식을 세워줄게요. 자, 늘린 반지름의 길이는 9 더하기 x죠. 그리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x 더하기 9제곱에서 원래 있던 원의 넓이, 원래 있던 원의 반지름은 9였죠? 그러므로 원래 있던 넓이는 9, 9, 81 파이가 되겠네요. 파이 r제곱이니까 81 파이를 뺀 값이 자, 그럼 63파이가 된다라는 게 문제에서 네, 쓰여 있었죠. 그대로 이제 식으로 만들었어요. 봤더니 전부 다 파이가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양변을 우선 파이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x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81은 63 이렇게 봤더니 우리 여기 x 플러스 9의 제곱을 전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끝나면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8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9의 제곱은 63 더하기 81이니까 63과 81을 더하면 14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은 상수한 꼴이 됐죠? 그러므로 x 플러스 9는 결국 144의 제곱근이라는 말이니까 x 플러스 9 값은 제곱해서 144가 되려면 뿔마 1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값이니까 필요 없는 플러스 9는 이항을 할게요.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9 뿔마 12 이렇게 되므로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1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1 또는 마이너스 9 더하기 12 하면 x는 3이 될 텐데 우리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므로 답은 3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린 길이는 3cm다 라고 여러분들이 썼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는 항상 x값 설정하고 풀어주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OPQR의 넓이가 24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점 Q의 X좌표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하면 점 P는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A, 0이 되겠네요. 그쵸? A, 0이 되고요. Q 같은 경우는 A,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점 Q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을 지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a를 여기 1차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 y 값이 바로 y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y 좌표는 여기 식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바로 y 좌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은 X좌표는 0이죠? 0, 0, 높이는 Q랑 같으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4가 된다고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현해주면 가로 길이는 현재 A죠? 점 P의 좌표가 A, 0이니까 그리고 높이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게 바로 세로 길이가 되니까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은 24라고 우리가 식을 세워주고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가 되고요. 자, 우리 우변에 있는 24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다음에 봤더니 전부 모든 숫자가 2의 배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좀 더 계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자, 이제 인수분해 합시다. 곱해서 12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두 개의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인수분해 결과는 a-2 곱하기 a-6은 0. 그러므로 이걸 만족하는 a는 2 또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표를 우리가 문제에서 모두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피해자표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피해자표는 우리가 a, 0이라고 했으니까 2, 0도 되고요. 네, 6, 0도 되죠? 뭐 다른 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맞았나 확인해 보고요. 19번 보도록 할게요. 한 면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이렇게 나눴대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과 현관의 넓이를 합하면 18제곱미터일 때 직사각형 모양의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선은 여기 전체 자체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12 정사각형이고요. 사무실도 정사각형이고 다목조실도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가로 세로 길이가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다목적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 그쵸? 자, 여기가 x가 되니까 사무실의 가로 길이는 12, 전체가 10이니까 12-x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전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사무실의 가로가 12-x니까 세로도 자동으로 12-x죠. 정사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사무실도 말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도 전체가 10인데 사무실이 12-x니까 회의실도 자동으로 x, 그리고 회의실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 공간의 세로 길이는 12, 세로 12에서 x만큼을 뺀 거니까 1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관에서부터 여기까지도 12-x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회의실의 길이가 가로가 x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현관이랑 화장실의 넓이를 합한 게 18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자, 우선은 현관과 화장실의 이 두 개를 합친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세로 길이는 x죠. 회의실과 똑같으니까 세로 길이는 x가 되고요. 자, 가로 길이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가로는 원래 여기 끝까지 가면 12-x인데 휴식 공간이 이만큼을 가져갔죠. 휴식 공간이 가져간 공간은 길이가 x죠. x. 그러므로 여기 현관과 화장실을 합한 이 넓이는 가로 길이가 12-x에서 x만큼을 또 한 번 더 빼주면 그게 바로 현관과 화장실의 가로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워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써보면 우선 x값을 설정해 줘야 되죠. 문제에서 x값이 없으니까 x값을 다목적실에 한 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여기를 x라고 했죠. 우리 아까 x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현관과 화장실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우선 현관과 화장실 합한 직사각형 모양에서 세로가 x, 그쵸? 그리고 가로는 여기 12-x x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12-x-x니까 2x가 되겠네요. 12-2x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게 바로 18제곱미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이거를 우선 전개를 해볼게요. 분배 법칙으로 좌변을 전개하면 12-x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는 0이 되게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할까요? 봤더니 모든 수가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전부 2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줄게요. 그리고 x제곱을 앞으로 당길게요. 위치를. 그러면 여기 x제곱 됐고요.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플러스 9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 꼴이 제대로 됐어요. 자, 이거를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더해서 9, 아니 곱해서 9,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곱해서 9,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인수분해 결과는
x-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두 번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자, 그러므로 제곱해서 0 되려면 x-3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은 결국은 3, 중근을 갖겠네요. 근이 하나죠. 중근을 갖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목적실의 한 변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였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휴식 공간의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자, 봤더니 휴식 공간의 넓이는 x 가로가 x, 세로가 12-x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휴식 공간의 넓이가 되죠. 자,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합시다.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휴식 공간 넓이는 가로가 x3 곱하기 12-3 12-3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3구 27 제곱미터가 휴식 공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았나 확인해 보세요.